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유재희입니다. 실수의 체계를 완성한 다음에 자연수 집합에서 사칙 연산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수 집합에서 사칙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의 사칙 연산 이후에는 실수의 연산까지 차례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정수의 연산 과정을 양수와 영과 음수가 구성하는 이항연산을 하나씩 살펴서 연산 규칙을 정하는 과정은 다소 지루한 면이 있겠지만 일생 동안 한 번은 그러한 과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그러한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연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수의 사칙 연산을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눔셈 연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어떤 연산이 닫혀 있고 열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자연수의 연산에서 연산은 수학이 다루는 대상을 연산 규칙에 따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추상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연산은 행위를 추상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죠. 정수를 가지고 새로운 수를 만들면 정수의 연산을 한 것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수는 꼭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 체계를 복습합니다. 연산을 할 때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연산하는 수를 모두 모아놓은 집단으로 수의 집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수를 모아놓은 자연수의 집합, 영어 이름 내추럴 넘버에서 따서 대문자 n을 집합기호로 사용하고 정수를 모두 모아놓은 정수의 집합은 독일어 자알에서 따서 대문자 g를 집합기호로 쓰고 같은 방법으로 유리수의 집합은 몫을 나타내는 코션트에서 따온 q로 무리수의 집합은 irrational number에서 따온 i로 실수의 집합은 real number에서 따와 r을 기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연산하는 수의 범위를 정수로 한정하면 정수의 연산은 정수 집합 안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정수 집합 안에서 연산할 때 3 더하기 2분의 1처럼 분수 연산이나 3 곱하기 루트 3 같은 무리수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는 연산이 이루어지는 수의 집합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수의 연산에서 사칙 연산과 각 연산의 규칙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사칙 연산에는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눗셈 연산이 있었습니다. 연산할 때 연산의 대상이 되는 단위를 항이라고 부르고 항의 수에 따라 연산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절대값 연산처럼 연산하는 항이 1개면 단항연산, 항이 2개이면 이항연산이고 3개이면 삼항연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칙연산은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항연산이지요. 단항연산으로는 절대값 연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 연산의 연산 규칙은 연산하는 수의 크기에 해당하는 양의 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수의 크기이므로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설명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양의 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름은 절대값 연산이라고 하고 기호는 수 좌우에 세로막대를 그어 표시합니다. 절대값 -3은 3, 절대값 3은 3이죠. 지금부터는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 이어서 정수의 사칙 연산에 대한 연산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의 집합에서 이루어지는 사칙 연산을 정수의 집합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연산 규칙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연수에서 배운 사칙 연산이 정수로 확대되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편하겠죠.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구성되는데 양의 정수는 존재하는 상태,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음의 정수는 양수와 크기는 같은 수이지만 부족하거나 결핍의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수로 정의하였습니다. 정수의 집합에서 연산하는 2개의 항은 양수와 양수, 양수와 영, 양수와 음수, 영과 양수, 영과 영, 영과 음수, 음수와 양수, 음수와 영, 음수와 음수 등 총 9가지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들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칙연산의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먼저 덧셈 연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의 크기 계산은 자연수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부호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 집합에서 덧셈은 더하는 행위를 추상한 연산이었습니다. 덧셈 연산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정수집합에서도 성립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9가지 순서상 유형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플러스 양수는 자연수의 연산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양수 플러스 0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원래 수를 만듭니다. 3 더하기 0은 3이죠. 0 플러스 양수도 양수 플러스 0과 같아서 0 플러스 3은 3을 만듭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네요. 양수 플러스 음수는 음수가 부족이나 결핍을 표현하는 추상수이므로 음수를 더한 것은 자연수를 더한 것처럼 연산할 수 있으므로 덧셈이 성립합니다. 양수에 음수를 더하는 경우 음수의 크기가 양수보다 작으면 양수 빼기 음수로 양수값을 만들고 7 플러스 마이너스 5는 2가 되지요. 음수의 크기가 양수보다 크면 두 수의 차이만큼 음수를 만들어 5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를 만듭니다. 음수 플러스 양수는 양수 플러스 음수와 같이요. 0 플러스 0은 없는 것에 없는 것을 더하여도 없는 상태 그대로이므로 0 플러스 0은 0입니다. 0 플러스 음수는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므로 0 플러스 음수는 음수를 만듭니다. 0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죠. 음수 플러스 0도 0 플러스 음수와 같이 음수 플러스 0 이꼴 음수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0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음수 플러스 음수는 결핍한 상태를 더 결핍되게 하므로 두 음수의 크기를 더한 수의 음수 마이너스 절대치 음수 플러스 절대치 음수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이죠. 9개의 유형 모두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를 합하면 정수가 되고 덧셈 연산이 그대로 성립하므로 결합법칙도 성립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연산규칙을 정하면 정수집합에서 덧셈은 성립하고 정수집합에 닫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뺄셈 연산입니다. 자연수 연산에서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으로 추가한 것을 무효로 하여 덜어내는 행위를 하는 연산이었습니다.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연산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양수 빼기 양수는 자연수의 연산이므로 성립하고 양수 빼기 0은 아무것도 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양수가 됩니다. 5 빼기 0은 5이지요. 양수 빼기 음수는 간단하지가 않네요. 음수를 뺀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음수는 이미 빚을 지고 있거나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다시 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음의 부호는 방향인 경우 반대 방향을 표현하고 배중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음수를 뺀다는 것은 부족한 상태를 부정하여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음수를 있는 상태인 양수로 만들어냅니다. 5 빼기 마이너스 3은 8이 되는 것이지요. 늘 하는 계산이지만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빼기 양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만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양수를 만들어 0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0 빼기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았으므로 0을 만듭니다. 0 빼기 음수는 앞에서 적용한 연산규칙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만든다는 것을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음수가 양수를 만들므로 0 빼기 마이너스 3은 3이 되죠. 음수 빼기 양수는 양수를 빼면 빚의 상태를 만들므로 두 수의 크기를 더한 수에 해당하는 음수를 만들어 마이너스 7 빼기 3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음수 빼기 0은 아무것도 빼지 않았으므로 마이너스 7 빼기 0은 마이너스 7처럼 그대로 음수를 만듭니다. 음수 빼기 음수는 앞의 음수의 크기가 뒤의 음수의 크기보다 크면 두 수의 크기의 차이에 해당하는 음수를 만들어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뒤의 음수가 크면 두 수의 크기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수를 만들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7은 4가 됩니다.
이제 곱셈입니다. 곱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9가지 유형에 대해서 교환 법칙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곱셈은 곱하는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행위를 하는 연산으로 정의하였지요. 이 연산 규칙을 적용하여 각 유형별로 곱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에서도 크기는 자연수의 곱셈을 하면 되므로 부호만 살펴보겠습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를 만듭니다. 자연수의 곱셈이죠.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0 곱하기 양수는 곱해지는 수, 기준이 되는 수가 0이므로 0은 몇 번을 더하든 0인 상태는 변하지 않으므로 절대값은 0이어서 결과값은 0이어서 0 곱하기 5는 0입니다. 음수 곱하기 양수는 부족한 상태로 있는 기준수를 음수죠. 양의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의 값을 만들어 마이너스 3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5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3을 5번 더한 것이니까요. 양수 곱하기 0은 양을 0번 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안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따라서 연산값은 0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곱해지는 수는 일종의 기준수로 그 크기에 무관하게 모든 연산값이 0이 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산 결과값은 기준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양의 상태를 나타내든 아무것도 없는 0의 상태를 나타내든 부족한 음의 상태를 나타내든 기준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더하는 행위를 0번 하기 때문에 더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이 0이 되는 것이지요. 임의의 수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러므로 0 곱하기 0도 0이고 0 곱하기 곱하기 0도 0이고 0 곱하기 0도 0입니다. 기준수 0을 0번 더한 것이므로 0이 되는 것이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양의 수를 음수만큼 반복 더하는 행위를 하는 연산입니다. 음수를 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산은 행위를 추상한 것이므로 음수를 더한다는 것은 빚이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부족한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음수를 곱하는 것은 음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빚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3개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기준수가 부족한 상태가 되게 2번 행위를 한다는 것이므로 3번을 2번 부족하게 만들었으므로 6개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양수 곱하기 음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0 곱하기 음수는 기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0이므로 0을 비제의 상태로 만들거나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도 변함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므로 연산값은 0입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값이 양수가 되게 연산을 하고 있지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15입니다. 오늘 이 연산이 성립하는 근거를 연산규칙과 수의 성질에 근거하여 확실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곱해지는 기준수가 음수인 상태는 부족한 상태, 결핍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음수를 곱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기준수를 추가로 부족한 상태에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연산값을 추론하는데 배중률을 적용합니다. 있는 상태와 부족한 상태 외의 제3의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상태가 아니면 부족한 상태이고 부족한 상태가 아니면 있는 상태이지요. 부족하기도 하고 있기도 한 상태는 없습니다. 사과이기도 하고 망고이기도 한 사과 망고 같은 어정쩡한 상태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배중률을 정하여 음수 곱하기 음수를 진행해 봅시다. 이미 부족한 상태를 또 한 번 더 부족한 상태를 만들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따라서 음수의 음수를 곱하는 것은 양의 상태를 곱하는 수만큼 더하는 것이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을 되돌려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니까 양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곱하는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이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15라고 답합니다. 이제 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나눗셈 연산입니다. 자연수 연산에서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으로 반복해서 덜어내는 행위를 추상화한 연산이었죠. 역연산은 앞의 연산이 이미 시행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곱셈을 근거로 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양수 곱하기 양수가 양수가 되는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양수가 되는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3 곱하기 4는 12에서 12 나누기 4는 3이죠. 양수 나누기 0에서 0을 나누는 것은 0을 곱한 연산의 역연산인데 0을 곱하면 연산값이 0이므로 양의 값을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을 바꾸었으니까요. 이 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수 나누기 0도 나누는 0은 곱하는 0의 역연산인데 곱하는 0을 하면 연산값이 0이 되므로 음의 값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능이 됩니다. 0 나누기 양수는 0 곱하기 양수가 0이 되는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0 나누기 양수는 0입니다. 0 나누기 5는 0이죠. 양수 나누기 음수는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이 되는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양수 나누기 음수는 음수가 됩니다. 6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죠.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 곱하기 양수가 음수가 되는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6 나누기 3은 마이너스 2가 되죠. 0 나누기 0은 양수 곱하기 0이 0이 되고 음수 곱하기 0이 0이 되고 0 곱하기 0이 0이 되는 세 개의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연산값은 양수, 0, 음수가 모두 연산값이 되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정수 전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값을 정하지 못합니다. 연산값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경우를 부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부정이 되는 이유는 정수 전체의 집합이 무한이기 때문이죠. 만일 유한 집합이라면 그 수가 몇 개가 되든 연산값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0 나누기 음수는 0 곱하기 음수가 0이 되는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0 나누기 음수는 0이 됩니다. 0 나누기 마이너스 3은 0이죠.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연산의 역연산이므로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는 3입니다. 이제 연산의 닫힘과 열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연산 결과가 항상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해당 연산은 그 전체 집합에 대해 닫혀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결과값 원소가 전체 집합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수의 연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은 자연수 집합에 닫혀 있었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열려 있었습니다. 5에서 7을 빼는 경우 더 뺄 것이 없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정수에서는 빼는 수가 더 많으면 음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정수 집합에서 뺄셈은 닫혀 있습니다. 연산이 닫혀 있으므로 뺄셈은 정수 집합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은 연산값이 분수가 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연산이 주어진 집합에서 열린 상태일 때는 연산값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강의한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지루함이 있었지만 한 번은 세세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여 이번 기회에 그 과정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해 오던 사칙연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수의 연산에서 0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연산하는 수를 바꾸지 못하므로 연산하는 수를 그대로 만듭니다. 이런 수를 항등원이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것과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음수의 뺄셈은 없어지지요. 음수와 양수의 덧셈은 두 수 중에서 크기가 큰 쪽 부호를 따릅니다. 있고 없고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수집합에서 뺄셈은 닫혀 있고 나눗셈은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으므로 자유롭게 연산할 수 있고 열려 있으므로 매번 연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양의 정수나 음의 정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식으로 불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문자수로 주어진 식에서 분모에 있는 문자수는 0이 아니어야 식이 성립하므로 항상 0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정리는 방정식을 풀 때 여러 번 적용하죠. 0을 0으로 나누는 것은 전체 집합이 답이 되므로 특정 값을 정하지 못하는 부정이 된다는 것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음수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배중률을 적용하여 양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고, 음수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음수를 만든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공과 역연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러가지 수의 표현법에 대해 알아본 후 분수의 연산과 무리수의 연산을 하고 실수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